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기반 자아정체성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한 아홉 번째 과제인 파워 플러스 기반 가치와 접근의 일례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는 창조의 프로세스고 또 자기 정화 프로세스이며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하고 역기능이나 부정적 파워를 제거하면서 바로 파워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가 이와 같은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같이 가치라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한 이 가치를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걸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들이 모두 동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이 무한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보면 우리는 욕구를 중심으로 파워 프로세스 접근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유발한 단서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에 접근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관계를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관계에서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섯 가지 결정 요소 중에 어느 것이 동기 요소가 되는가에 따라서 어느 것에 접근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방향과 그 가치 유형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인간의 행동은 욕구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바로 동기를 만들어내는 동기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풀에 접근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구를 기반한 파워풀에 접근 일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욕구라는 것을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욕구에 의해서 파워 프로세스가 유발되지만 욕구가 나머지 파워 결정 요소, 즉 가치나 환경이나 관계나 이와 같은 나머지 파워 결정 요소들을 만나지 못하면, 즉 결합되지 못하면 파워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사람의 일반적 행동은 모두 목적 지향적 행동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은 99.9%가 목적 지향적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은 행동의 목적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바로 욕구와 가치로부터 목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충족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욕구나 가치로부터 목적을 설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적이 설정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걸 아는 바와 같이 환경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바로 파워 요소 또는 가치와 요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채널이 되고,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의 행동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관계는 바로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나 관계를 창출하거나 탐색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관계는 바로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욕구나 가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경과 관계를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지배 집단, 목적을 달성하는 그 집단의 욕구와 가치를 지배하거나 욕구와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욕구와 가치를 만족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와 가치 만족을 통해서 이들과 결합을 해서 때로는 집단을 형성해서 바로 자기 힘을 파워를 더 키워나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거나 동조자를 만들게 합니다. 즉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행동의 가치화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누적적인 가치화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창출된 가치는 다음 단계의 파워 요소나 파워 원천으로서 바로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자본을 파워 요소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다시 파워 요소가 돼서 또 다른 파워의 원천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은 바로 이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자본이 기술로 변하고 그 기술이 다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로 기업의 이윤을 창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파워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는 기업에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고 이런 부가가치가 누적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누적적인 그런 가치와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 동안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적적 가치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포신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욕구를 중심으로 환경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에 나머지 파워 결정 요소를 이것을 적합시킬 때 효과적인 가치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 기반 그 가치화를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화에 대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워 프로세스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 가치화라는 것은 바로 파워의 5 결정 요소를 기반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것을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의 5 결정 요소 중에 파워 요소는 바로 뭐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 즉 소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 명품 기업은 자신의 가지는 고유한 기술이나 소재나 프로세스를 결합해서 가치와 요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을 위한 그런 자원을 조직화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욕구라는 것은 결핍과 새로운 형성을 도약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욕구는 행동의 단서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명품 기업들은 바로 자신의 잠재적 고객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 욕구 수렴을 통해서 구매의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명품 기업은 소비자 욕구 변화에 민감하고 이들의 잠재적 욕구를 끄집어내는 그런 노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치와 5 결정의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또는 가격이나 기술 같은 부분의 경쟁 요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명품 기업은 자신의 제품의 경쟁 요소를 명확히 규정해서 소비자 알림으로써 바로 소비자를 하여금 구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 요소를 명확히 부각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바로 판매에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가치와 결정 요소에서 관계입니다. 관계란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려봤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명품 기업은 고객과 신뢰관계를 중요시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가치와 5 결정의 마지막 요소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명품 매장은
고객이 접근 유리한 곳에 있으며 광고나 홍보 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바로 고객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 플러스 기반 제품 서비스 가치라는 것은 바로 파워 요소,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소재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욕구는 고객의 구매 욕구를 의미하고, 또는 고객과의 신뢰관계와 또 고객의 가치, 즉 자사의 경쟁 요소를 기반해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구매 환경을 창출하면서 바로 대부분의 명품 기업들은 자신의 경쟁 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과 유통, 마케팅, R&D 등의 이런 일련의 활동에서 파워 플러스를 기반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이들은 바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플러스 기반 우리 가치화를 우리가 국가 경쟁 우위에서 한 일례를 또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경우에 파워 플러스에 기반한 경제적,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파워 창출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지정학적 입지를 파워 요소로 해서 싱가포르를 항공과 해상 운송 중심을 개발해서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싱가포르는 바로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입지는 무엇이 하게 되면은 우리 지도를 놓고 살펴보게 되면은 싱가포르는 동쪽과 서쪽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바로 이번 교통의 요충지를 파워 요소로 해서 싱가포르를 항공 해상 운송의 중심을 개발해서 싱가포르 오늘같이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아는 바와 천연 자연 자원이 부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지만 인적 자원을 파워 요소로 해서 이들은 바로 파워 플러스를 통해서 인적 자원 분야의 계속적인 갱신을 추구해서 인구당 엔지니어 수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늘날 경제적 성공은 바로 인적 자원의 개발에 있었는데 그 인적 자원의 개발 방법이 바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그러한 인적 자원 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게 되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파워 요소로 해서 유럽의 무역과 상업 및 금융의 중심 역할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5 결정 요소의 정의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업무에서부터 전략적 업무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파워 프로세스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초등학생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47의 가치화 학생 군집은 서울과 인천의 272명의 초등학생의 파워 프로세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5개의 군집으로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가치화 요소, 즉 파워 요소이고 황색은 욕구를 나타내고 회색은 가치를 의미하고 노란색은 환경을 의미하고 분홍색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1구인에 있는 31명의 학생을 보게 되면 파워의 5 결정 요소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의 68명의 학생들에게는 파워의 5 결정 요소가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군과 4군 학생들의 바로 학업 성취도와 사회 성취도를 살펴보게 되면 1군 학생들을 보면은 학습 능력, 자기개발, 성실성과 사회기여, 학업 문제, 판단력에서 모두가 플러스를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의 삶에서 파워플러스 적용하지 않은 이런 학생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러한 3가지 차원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군, 3군, 4군, 5군 학생들의 그 성과를 보게 되면 바로 자기 삶에서 파워 프로세스를 적용한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학업 성과와 사회적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였을 때 파워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학생들의 성적과 사회적 성취도 높아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인들이 자기의 직업적 영역에서 파워 프로세스 적용하는 그 예를 보겠습니다. 그림 4-19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에 대한 조직 혁신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수도권에 소재한 7개 기업의 246명의 조직 구성원 행동에서
파워 프로세스 이한 혁신 프로세스가 작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들 5개 군주를 분류한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1군의 23명은 파워 요소와 욕구, 가치, 환경, 관계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 5군의 경우는 이러한 5가지 파워 결정성 모두가 아주 플러스로 잘 높게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군에 속한 사회인들의 바로 사회적 성과를 보게 되면은 파란색은 지식의 공유와 자발적 조직 행동이고 붉은색 우수한 업무 성과와 업무 판단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녹색은 목적과 수단 일관성과 자발적 질서를 나타내고 보라색은 배려적 행동과 창의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군에 속한 사회인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파워 프로세스가 매우 수준이 낮고 낮을수록 이들은 바로 이러한 4가지 차원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5군에 속한 사회인들은 바로 4가지 차원 모두가 아주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2군, 3군, 4군을 보게 되면은 파워 프로세스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바로 이들이 업무적 성과 이렇게 높게 순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이나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에서 파워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은 바로 그 업무 성과가 개선되고 성취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개체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체를 위한 이런 사회 구현에 기한 이런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파워 프로세스 학습과 후천적 가처 영향 개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